저희 MZ세대 소비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특성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저희가 특성 하나씩 얘기를 할 때 원지님께서 MZ세대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재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개인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기적인 게 나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이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기성세대들은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생각을 가지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게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이제 하는 희생들인데 예전에는 주 6일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라밸이 됐어. 진짜 워라밸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주 6일을 일하다가 주 5일로 이제 바꾸자라고 했을 때 이제 X세대 분들은 이러다가 우리 나라 경제 망하면 어떡하냐.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주 5일 근무하다가 주 4일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망하죠. 저는 최고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좋아. 선진 대열에 이제 합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실 희생 좋죠. 희생 좋은데 이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와 행복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희생도 출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사실 정말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 정말 이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강산도 바뀌는데 사회 분위기도 당연히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저희 생각들도 당연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되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는 남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 선을 잘 지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약간 저희 세대는 영역 침범 받는 거를 되게 예민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한데 함께도 좋지만 혼자도 너무 좋다. 지금 혼자가 더 좋을 때도 있다. 왜 집순이 집돌이라고 하잖아요. 집에만 박혀갖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가격리가 이제 한참 유행을 해가지고 자가격리하고 그럴 때도 가족들은 다 집 밖에 나가고 싶어서 막 문 긁고 있는데 저 혼자서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시선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집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맞아요.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고양이랑도 놀아야 되고 너무 바쁜데 왜 나가지? 이런 생각 혼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도 신영님이랑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수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도 굉장한 집순이기 때문에 걸렸을 때 자가격리 할 때 저는 침대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요? 그 정도로 막 밖에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좀 기가 쫙쫙 빨리는 것 같고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저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갑자기 무거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비혼주의, 비자녀주의로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 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데 이 일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비혼주의, 비자녀주의도 저희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게 되게 당연시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 또래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를 고려조차 해보시지 못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 세대는 약간 다르죠. 저희 세대는 남들이 어떻게 했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건 나의 선택,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과거에 비해서 비혼주의랑 비자녀주의가 늘어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비자녀주의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결혼은 할 건데 네. 자녀는 안 낳겠다는 비자녀주의고 아, 왜냐면 결혼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네. 예쁜 옷을 입고 저도 머리를 이렇게 막 하고 카메라가 울리면서 직장에 막 그런 거는 솔직히 저는 좋아하긴 해요. 근데 비자녀주의를 갖게 된 게 제가 그냥 마냥 회피를 하고 싶어서라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마냥 이기적이어서 이런 게 아니고 초록창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아이를 낳아서부터 대학생 때까지 기르는데 한 3억 9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반올림하면 4억 정도 돼요.
4억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상당히 그죠. 그죠. 지금 저희 100만 원, 3천만 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4억을 갑자기 논의하라고 하면 너무나 크고 사실 부담이 너무 되는 게 사실이긴 하죠. 사실이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거를 직접 느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TV에서 하는 그 금쪽 이런 거 보면은 무서워요. 다들 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힘든 일이죠. 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환경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뭐 경제적인 게 됐든 뭐 분위기나 가정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당장 그걸 마련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를 낳거나 이런 거는 그 태어날 아이에게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당장 저희가 살 집도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라 대뜸 이러면 누가 낳을 수 있겠어요. 진짜 그 애가 애를 낳는다는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저희는 애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애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20대 초반이지만 굉장히 나는 뭐 집도 없고 맞아요. 돈도 치킨도 못 사 먹고 월세도 겨우 내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런 내가 애를 낳는다? 근데 사실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연 30대가 돼도 내가 달라지. 준비가 될까? 그쵸. 그 정현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라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TV 같은 거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나 여성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약자들을 향한 폭력이나 혐오 범죄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이에요. 뭐랄까요? 좀 저 닮은 딸을 낳아서 아, 그게 저의 꿈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뭐 지나다니는 애기들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나도 저런 애기 낳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애 낳는 거 저한테는 좀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라든지 또 사실 아이를 낳으면 그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육아에 누군가는 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워서 왜냐면 이 경력 단절이라는 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억이나 돈이 드는데 누가 한 명이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포기하고 뭐 경력 단절이 되면 이제 경제력으로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억이 드는데 혼자서 그 4억을 충당할 수는 없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마련된 게 사실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이런 분야 아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필요성이 정말 이 없죠. 육아휴직 제도에 이응자를 꺼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뭐 회사 면접을 볼 때도 혹시 뭐 자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진짜요? 그 육아휴직 제도를 뭐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또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랄까요? 계속 악화되기만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아이를 꼭 낳고 싶은 입장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많은 일들이 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도 요즘 좀 비자녀주의로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국가 제도 되게 잘 보장해준다 이런 것도 있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신영님이 말씀하신 그 철밥통에 복지 정말 좋은 공무원도 막 한 번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세상이 어렵죠. 이게 세상이 어렵고 인구도 보면은 이 세대가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몇 년 있다 우리나라가 소멸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도는데 솔직히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세요? 우리나라 소멸한다 무서우세요? 전혀요. 전혀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우리나라 소멸한다는 말도 외국인 CEO가 우리나라 한 거였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기심도 이제 사실 살기가 팍팍하니까 생겨난 거거든요. 맞아요. 뭔가 현실적인 이 사회 구조상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인데 이거를 그냥 만약
요즘 어린 것들이 이기적이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좀 약간 서운하다고 네, 그럴 수 맞아요. 있겠네요. 서운하네요. 저도 비자녀주의긴 한데 재영님의 생각이 바뀌시는 거랑 반대로 저는 비자녀주의지만 길에서 가고 있는 예쁜 아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맞아. 약간 신념이 흔들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신영님이 말하신 것처럼 뭐 아이 대상 범죄나 여성 대상 범죄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너무 분노가 치밀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 거 보면 또 신념이 확고해져 가는 걸 느끼기도 하는데 진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더 심화가 되는 건데 이런 저희들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고 마냥 이기적이다라고 하면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윗세대가 좀 답답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이제 소통도 안 되고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혐오 문화가 되게 빠르게 확산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 갈등이 이제 저희가 토로한 것처럼 억울하다고 한 것처럼 저희만 피해보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랑 이제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이 기성세대 분들을 약간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 쓰는 등으로 해서 세대 갈등이 또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신세대의 생각이 미움받으니까 우리도 옛날 발상을 미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볍게 말하면 어쩔 TV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그래요? 들었죠. 이것도 약간 한물 갔다고 많이 갔어요. 네, 그때 재영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네요. 그래서 이제 그 TV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매체에 비해서 되게 옛날 매체잖아요. 오래된 매체고. 그래서 어른들 보고 우리는 이제 TV 보는 세대 아니니까 TV 보는 세대는 가서 TV나 봐라. 그런 그래서 맨날 말하지 말고 우리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어쩔 TV나 봐.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된 의미였구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그래도 어감은 귀엽잖아요. 어쩔 TV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좀 희석이 된 느낌인데 진짜 이거는 극히 소수 사람들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뭐 틀니 딱딱 막 이런 틀딱 막 이런 말 많이 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 처음에 접하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틀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틀리 딱딱이라고 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틀리 소리가 난다. 그런 노인을 혐오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보다 기성세대인 사람들을 우리라는 집단에서 배제를 하고 아예 낙인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세대도 기성세대들을 되게 혐오하고 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이해를 받기를 바라잖아요. 기성세대 분들한테 이해를 받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도 그분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또 저희만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것도 소통의 일부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대학생 Z세대의 진솔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의 생각을 정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윗세대분들과 저희 세대는 다른 것이 서로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그래서 서로 세대별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세대 사이의 갈등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또 저희 패널 분들이 책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한번 정현님부터 책 추천해 보실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이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라는 책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19년 버전이지만 네. 사실 2022년도로 출판된 책이 있어요. 이게 트렌드 관련 서적을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유명한 책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20대들을 연구하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출판을 한 거예요.
밀레니얼과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다양한 키워드로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특히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1020 세대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경험을 이제 제공을 한 게 많아가지고 Z세대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내용에 되게 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Z세대가 아닌 분들은 우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Z세대의 전반적인 특성이랑 주요 이슈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책이니까 이런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제가 실물은 지금 없는데 네,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 그러니까 도발적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SBS에서 제작하는 웹 예능, 유튜브 예능 중에 문명특급 거기서 PD로 계시는 민키 PD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 이게 90년대생이세요. 그분께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겪은 되게 리얼한 경험담이 담겨 있는데 소제목들도 되게 도발적이에요. 막 이기적으로 일한다. 막 편견을 갖는 순간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재밌는 소제목들로 작가님이 젊은 세대로 살면서 이제 느낀 바, 배운 바를 에세이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술술 읽힙니다. 물론 책의 내용이 순전히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MZ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네, MZ세대의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 MZ세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윗세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읽기에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성공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다 보니까 배울 점도 많기 때문에 남녀노소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책들은 전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고 오늘 팟캐스트 듣기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촬영은 창일동 주민자치회에서 감사하게도 또 무상 장소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레미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북팟 특별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